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은 잘 모르지만 작가 윤정음 출판사 애플북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애플북스 출판사의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은 잘 모르지만입니다. 부제로는 처음이라서 서툰 보통 어른에게 건네는 마음 다독임.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아무나 괜찮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땐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지금보다 선명해지고 성숙한 어른이 될 것 같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숙하고 어려운 일투성입니다. 오히려 이것만큼은 이룰 줄 알았는데 고작 이것뿐이구나 하며 바라왔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헛헛해진 현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작가인 윤정은님은 어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처음이라 서툰 게 당연한 일이라며 헤맬지라도 스스로 다독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뭐든 힘든 거라며 조금 부족한 대로 서툰 대로 나를 긍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꿈꾸었던 근사한 어른의 삶이 아닐지라도 지금의 꽤 그럴싸하고 아름답다는 자기 믿음 같은 것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특별한 오늘이 되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 당장 내 안에서부터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찬찬히 어른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1장 우리는 모두 첫 어른이야. 2장 달콤 쌉싸름한 어른의 맛. 3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아. 4장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5장 생각보다 생각만큼 괜찮아. 프롤로그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날. 유난히 하늘이 깊고 푸르고 맑은 날이다.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하고 싶어 가만히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적은 많아도 이렇게 몸을 가지런히 누이고 하늘을 본 적은 없던 것 같다. 구름이 흘러가는 그림을 본다. 구름은 모양을 달리하며 쉼없이 흐른다. 누운 자리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산과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산속 마을은 정겹고 평화롭다. 나뭇잎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를 음악 삼아 한참을 하늘을 보며 나는 선이 된다. 하늘이 된다. 구름이 된다. 동공 가득 담긴 하늘을 간직하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도 오늘이 참 그리울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아닌 날이 실은 아무것이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던 어제와 아무것도 아닌 날의 평화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오늘의 내가 있다. 양편의 삶, 모두 내 것이다. 오롯이 하늘과 구름과 나무의 소리만을 느낄 수 있던 그날의 충만한 평온함을 가슴 깊은 곳에 보관해둔다. 마음이 아프고 찢기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날선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어떤 날에 꺼내어 볼 치유의 추억으로 남겨둔다. 1시간 남짓 누워 구름이 흘러가는 풍경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니 충만하게 행복해 종일 미소가 감돌았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문득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다정한 벗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다. 두런두런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감정과 상황이 짐작된다. 어설픈 위로보다 들어주기로 마음을 정한다.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그렇지. 맞아. 친구의 마음으로 들어가 깊이 공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참을 멍하니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이 변했나? 아니면 내 마음이 변했나? 맑은 하늘인데 왠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느껴진다. 발걸음을 옮겨 책상에 앉아 노트에 글자를 적는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부족해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모여 아무것이 된다. 라고 다시 적는다. 이 문장은 아무것 대신 특별한 날이라고 썼다 지웠다. 다시 아름다운 날이라 썼다 지우고 보통 날이라고도 써본다. 굳이 자기 앞의 생을 특별한 혹은 아름다운 같은 형용사로 꾸미지 않아도 충분하다 생각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런 보통이야말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임을 알았다. 모두가 잠든 까만 밤에 내쉰 깊은 한숨이 한낮으로 이어질지라도 우리의 오늘은 계속된다. 집을 나서면 한숨 따윈 지울 줄 모르는 웃음 짓는 표정의 옷을 갈아입고 타인을 만나는, 아니 만나야만 하는 오늘을 어른의 삶이라 부르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른은 내면에 잔뜩 상처를 받은 채 치료받을 여유도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안쓰러운 존재인가 보다. 한숨 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그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넸다. 친구는 조금 안도하는 듯 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실은 나 자신에게 해주던 말이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자고 일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거야. 같은 말을 읊조리며 시간을 보낸 오늘의 내가 여기 서 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스의 소새끼의 산문집. 유리문 안에서는 그의 서재에 유리문 안에서 보이는 삶을 이야기한다. 노쇠하고 병든 작가는 유리문 안에 있지만 실은 유리문 밖에 있다. 이쪽에서 보면 유리문 안이 이 편이고 저쪽에서 보면 유리문 안이 저 편이다. 소새끼의 글을 읽다 불유쾌함으로 가득한 인생이란 문장에 눈길이 머문다. 불유쾌라니?
보통 불쾌와 육쾌로 나뉠 텐데 불육쾌라고 표현함으로써 한 번 더 천천히 문장을 음미하게 된다. 불쾌라 하면 절로 인상을 쓰게 되는데 불육쾌라 발음해 보니 조금 가벼운 불쾌 혹은 조금 무거운 육쾌라 느껴진다. 불유쾌한 인생의 향연에서 유쾌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통이야말로 유쾌한 삶이 아닐까 싶다. 가만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뭇잎이 바람에 산들거리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아름다운 보통 날을 늘려가는 일, 마음의 치유의 이불을 덮어주는 일, 그럼으로써 유리문 안에 갇혀있는 마음을 유리문 밖으로 꺼내는 일, 불쾌하건 유쾌하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일, 웃음 뒤에 눈물을 담고 살아가는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 어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누구나 청춘을 지난다. 물, 공기, 바람 같은 것들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며 걱정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있었다라고 적으며 씁쓸하고 슬퍼진다. 당연하게 누린 것들이 언제까지나 무한한 것인 줄 말 알았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걸까? 생각해보니 아직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 셀 수 없이 불공평한 게 많은 세상에서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청춘이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노랫말처럼 젊은 날엔 우리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보낸다는 것만 빼면 청춘의 시간은 더없이 완벽한 삶의 선물이다. 젊음이 노력하지 않아도 선물처럼 찾아오듯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은 원치 않아도 찾아온다. 다행인 사실은 삶이 유한하다는 점이다. 유한한 삶과 청춘이기에 아껴가며 야금야금 사랑해준다. 30대 후반이 된 지금 청춘의 끝자락에 있는지 이미 끝났는지 잘 모르겠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이 반짝거리는 노년은 청춘일까 아닐까? 마음의 청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현재의 청춘이 아름다운 줄 모르는 젊은이 중 누구를 청춘이라 부를 수 있을까? 눈빛이 시들어가는 게 두렵다. 주름이 지는 것도 슬프지만 생각이 늙어가는 게 두렵다. 생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까 두렵다. 글감을 찾는 일에 게을러질까 두렵다. 이리도 두려운 게 많은 걸 보면 아직 나는 청춘인가 보다. 우리는 모두 첫 어른이야. 길을 걷는 건 언제나 흥미롭다. 걸으며 만나는 표지판과 수많은 간판의 문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순간이 처음처럼 낯설게 느껴진다. 매번 가는 길도 처음 가는 길인 듯. 그러고 보면 매일 눈을 뜨며 맞이하는 오늘도 늘 새로이 살아보는 처음이구나. 그래, 아무리 어른인 것 같아도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해도 나의 오늘은 늘 처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오늘의 첫 어른이야. 실수하고 실망스럽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 없는 것 같은 나라도 괜찮다고 두 팔 벌려 껴안아주자.
처음부터 잘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모두 알아보려 어떤 것에도 시큰둥한 태도로 젊은 날을 살아가는 지루함을 견디는 것보다 서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게 인생이기도 하니까. 어제의 실망스러운 나에게 술 한잔 따라줘야겠다. 시원하게 들이킨 뒤 말해줘야지. 첫 어른으로 사느라 수고가 많다고. 기대했던 내일의 나에게 다시 실망하는 날이 올지라도 개의치 말라고. 근사한 미래를 동경하고 어른임에도 진짜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는 건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고.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것 같은 경계에서 살아가는 세상 모든 첫 어른들에게 건배를 외친다. 모두 첫 어른이로 사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여행을 떠나오면 사소한 낯섦도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미 알고 있는 길을 갈 때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오감을 곤두세우고 주변을 살핀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걸음을 확인하고 낯선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에 감탄을 한다. 길을 잃어도 괜찮다. 어차피 여행이니까. 한데 나는 일상에서도 길을 종종 잃는다. 일부러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며 멋져 보이고 싶지만 실은 심각한 길치에 지도치에 방향치다. 분명 지도 어플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점점 내 위치가 목적지의 방향에서 멀어지는 마법을 경험한다. 그런데도 처음 가보는 공간을 발견하는 기쁨을 좋아해 대부분 새로운 곳으로 찾아가는 탓에 자주 길을 잃는다. 길을 잃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점이 많다. 이쪽으로 가면 왠지 목적지가 나올 것 같아 라는 감이 생긴다. 지도가 알려주는 방향을 보지 못하니 충실히 감각을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물으며 자세히 길 위를 들여다본다. 이 신비한 능력은 다른 일에도 발휘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정도 힘든 일을 버티다 보면 곧 빛이 보일 것 같아. 혹은 이 시기를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등 무엇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가 주어지는 생의 이치를 깨닫는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길 위에는 모든 인생이 있다. 그 인생 하나하나의 표정을 살피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다. 낯설지만 길을 잃기도 하는 여행 같은 삶을 사는 것. 지루한 일상에 지쳐 있다면 가끔은 일부러 길을 잃어보는 건 어떨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새로운 자극을 수혈받을 수 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제는 나에게 꽤 많이 실망한 하루였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을 뱉으면서도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후회하겠지 생각하며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후회했다. 어쩜 일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없는지. 자책과 반성은 늘어가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기는커녕 실수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어른이 되면 세상을 구하는 위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 늦지 않았어. 방금 뱉은 말을 사과하자.
실수였다고. 말을 하면서도 후회했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자. 미안해. 오늘 내가 실수했어.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쓰고 전송 버튼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지웠다. 다시 문자를 쓰고는 눈 딱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어렵게 전한 진심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알람을 무음으로 바꾸고 침대로 던져버렸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확인하지 않아야겠다.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연신 물을 마신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최소한 1분 전의 나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차근차근 성실히 연구러 갈 수 있을 거야. 흔들려도 괜찮아. 나무의 말이다. 바람에 당당히 맞서는 나무가 말을 건다. 세차게 흔들려도 뿌리 뽑히지 않는 나무 곁에 앉아 가만히 나무의 말을 듣는다. 흔들려도 괜찮아. 윤정은 작가님의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은 잘 모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